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어쌤과 함께하는 국어 시간. 우리 2단원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90쪽 펴서 준비하면 되는데요. 오늘 지난 시간에 덜 했던 내용을 마무리해 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하던 내용이 뭐였냐 하면은 여기 초록색으로 나타낸 이야기 구조를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하기 였는데요. 여러분, 어떤 작품 감상했었죠? 맞아요. 소나기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소나기를 길게 봤어요. 좀 길게 보다 보니까 국어 시간이 좀 길었지. 하지만 분명 소나기가 재밌었을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 친구들에게 소나기 재밌어요 하는 말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일부러 다 하지 않고 숙제로 여러분에게 냈어요. 그래서 아마 90쪽, 91쪽 다 되어 있죠? 이제부터 선생님과 함께 이 90쪽, 91쪽을 같이 확인해 볼게요. 90쪽. 소나기의 사건 전개 과정을 이야기 구조에 따라 요약해 봅시다. 요약해 보라고 하는데 이야기 구조에 따라 요약해 보라고 하죠. 이야기 구조는 몇 단계? 4단계.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런 순으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선생님은 이렇게 요약했어요. 발단. 소녀는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겨울가에서 물장난하는 소녀와 마주치고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간직함. 선생님 발단은 가장 중요한 소년과 소녀의 만남에 대해서 요약했어요. 전개. 그런 소녀와 소녀는 가까워져서 함께 산으로 놀러도 갔어. 놀러감 이렇게 요약했고요. 절정. 산에서 소나기를 만난 소년과 소녀는 수수단 속에서 비를 피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다시 만난 소녀는 그동안 많이 아팠으며 곧 이사를 간다고 쓸쓸하게 소년에게 말했어요. 마지막 결말은 소녀는 이사 간 게 아니었어요. 며칠 뒤 소녀는 소녀가 알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소녀의 마지막 유언은 자신이 입던 옷을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요약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요약한 내용과 비슷한가요? 조금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이 요약하는 내용을 다 읽어보면은 무엇을 잘 알 수 있어야 되나요? 그렇죠. 원래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빠진 내용은 없는지 잘 살펴서 요약해 주세요. 그렇다면 자신이 잘 요약했는지 확인해 봅시다. 우리 다른 친구들이 요약한 것을 비교해 보고 이제 확인해 보기 어려우니까 우선 자기 거를 먼저 해볼게요. 확인할 내용 옆에 친구 이름 옆에 자기 이름 세 글자를 적어주세요. 적었나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 구조에 맞게 정리했는지 매우 잘했으면 동그라미 2개, 잘했으면 동그라미 1개, 보통이면 세모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평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야기 구조에 따라 요약한 내용을 연결해 말했다. 요 네 가지가 잘 연결돼서 이야기를 잘 짐작할 수 있으면은 매우 잘함 동그라미 2개, 잘하면 동그라미 1개, 보통은 세모. 이렇게 자기 것만 한번 평가해 볼게요. 여러분, 왜 내가 한 것을 평가할까? 맞아. 여러분, 자기가 매우 잘했는지, 보통인지,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왜 잘했는지, 혹은 왜 보통인지,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
보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보통인 걸 알아챘다면은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자, 스스로 평가가 끝났으면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소나기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을 보고 든 생각이나 느낌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볼 거예요. 이때 연필 여기 책 박사님이 말씀해 주시네요. 인상 깊었던 점을 떠올릴 때에는 인물 표정, 배경, 들리는 소리, 인물의 말과 행동, 배경음악과 같이 다양한 점을 생각해 봐요.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네요. 이 부분.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 인상 깊었던 장면, 생각이나 느낌을 6번 표에다 정리했을 거예요. 이 표를 한번 나눠보자. 우선 책에 나오는 내용이네요. 소년이 송아지를 타는 장면에서는 나도 한번 소를 타보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했다. 자유롭게 상상하면 되죠. 선생님은 이 장면에서 이 책과 조금 달라요. 소년이 송아지를 타는 장면을 보니까 선생님 어릴 때 선생님 삼촌이 소를 키우셨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 놀러 가면은 송아지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송아지들한테 여물을 줬던 기억이 나요. 선생님은 송아지를 한 번도 타보지 못했지만 송아지에게 여물을 먹이를 줬던 그것이 기억나서 그때가 그립다라는 예전에 삼촌 댁에 송아지에게 여물을 주던 때가 기억나고 그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이제 나머지 인상 깊은 장면은 여기 소년과 소녀가 개울가에서 만나는 장면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2개를 적어주면 되는데요.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보았어요. 개울가에서 만나는 장면에서는 이 소리가 들려. 개울가 물소리가 들리죠. 왠지 소년과 소녀의 만남을 표현하는 소리인 것 같아서 선생님 마음도 설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 꼽은 2장면은 소년이 소녀를 업고 개울을 건너는 장면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소년의 따뜻하고 뭔가 설레는 마음씨를 느낄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4번째 장면으로는 소녀가 자신이 입던 옷을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고 했다는 말을 소년이 들었죠. 그때 뭔가 아련하면서 슬프고도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이유는 소녀가 아마도 소년과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서 그 옷을 묻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아련하고 슬프면서도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분들의 인상 깊은 장면은 어떤 것이었나요? 그런 생각이나 느낌을 잘 적어 주었나요? 혹시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지금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 스스로 보충해 보아도 된답니다. 다 했다면 넘어가 볼게요. 소녀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 소년의 마음을 상상하며 소나기의 뒷이야기를 상상해 써봅시다. 여러분, 뒷이야기를 상상해 써보라고 해요. 어떤 점을 상상하면 좋을까요? 뒷이야기라고 하니까 뭐가 나와야 돼? 맞아. 이야기에는 3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인물. 어떤 인물이 나올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2번째, 사건. 어떤 사건이 펼쳐질지 또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배경.
언제, 어디서 그 인물과 사건이 일어날지 생각해야 돼요. 그 세 가지를 생각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면 돼요. 여기 상상할 점이 있네요. 소녀는 슬픔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그 뒤에 소년이 슬픔을 이겨내는 것이 나올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소녀는 소녀와의 추억을 간직한 채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어떤 식으로 살아갔을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상상할 점을 한번 적어보세요. 다 적었다면 이제부터 소녀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 소년의 마음을 상상하며 뒷이야기를 상상해 써보겠습니다. 자, 아직 덜 쓴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멈추고 이야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정지! 다 썼나요? 그러면 이제 함께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이 상상한 뒷이야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소녀는 이불을 쓰고 울었다. 그날 밤 소녀는 꿈속에서 소녀와 즐겁게 뛰어놀았다. 꿈에서 깨어보니 마음이 더 아팠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학교는 가야 했다. 학교에 가서도 소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윤초신의 소녀의 장례식을 치르느라 무척 바빴다. 소녀는 소년과 함께 갔던 그 산에 묻혔다. 소녀는 소녀의 무덤을 찾아갔다. 그리고 꺾어온 들꽃을 소녀의 무덤가에 놓았다. 개울가에 가서 돌다리에 앉았다. 소녀는 그저 멍하니 개울물만 만지고 있었다. 소녀가 지금이라도 들꽃을 들고 달려올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소녀 생각뿐이었다. 10년이 지나 소녀는 대학교에 들어갔다. 대학교에서 소녀와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다. 소녀는 소녀와의 추억을 간직한 채 이야기를 쓰는 작가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오,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뒷이야기를 상상해 써보았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쓴 뒷이야기는 다 같을까요? 아니죠. 맞아요. 선생님이 쓴 이야기랑 여러분 이야기랑 완전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상해서 쓴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상상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진답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2단원을 마무리할 차례예요. 2단원을 한번 돌아볼게요. 이 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되돌아보며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봅시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한번 정리해 주세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갈 말은 이야기 구조죠. 자, 이야기 구조죠. 두 번째는 전개였습니다. 세 번째는 긴장감이 가장 높아지는 절정이고요. 요약할 때는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삭제하라는 거 기억나죠? 네. 이렇게 우리 93쪽까지 단원의 마무리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단원에 무엇을 배웠는지,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은 무엇인지,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93쪽을 한번 정리해 주세요. 이게 국어 숙제 1번입니다.
국어 숙제 1번입니다. 자, 잠깐 영상을 멈추고 우리 숙제 1을 해보겠습니다. 일시 정지! 자, 정리해 볼게요. 이번 단원에서 무엇에 대해 공부했는지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이 단원명이 뭐였죠? 이야기를 간추려요. 이 단원에서 우리가 공부했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우선 이야기를 읽었어요. 읽고 나서 두 번째로는 읽은 이야기에 대해서 질문 만들기를 해봤어요. 그 질문은 사실에 대해서 묻는 사실 질문도 있었고요. 그 사실을 바탕으로 짐작하는 추론 질문도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을 묻는 생각 질문도 있었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읽고 질문을 해서 이야기를 잘 파악하게 된 뒤에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야기 구조 4단계에 따라서 요약해 보았어요. 요약했는데 그 4단계 기억나죠? 발단, 전개, 절정, 결말. 결말까지 이렇게 4단계로 이야기를 요약해 보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거는 이야기 안에서 인상 깊은 장면을 꼽고 여러분이 드는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어 보았는 것까지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다 기억이 남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2단원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책을 덮고 선생님이 퀴즈를 한 개 내겠습니다. 3단원 펼 필요 없어요. 선생님 퀴즈만 한 개 맞춰보세요. 다음 글이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맞춰보세요.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맞춰보세요. 쌤이 읽어줄게요. 절차는 매우 단순하다. 먼저 항목들을 몇 종류로 분류한다. 물론 해야 할 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때로는 한 번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하지만 시설이 모자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면 그렇게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제 준비는 다 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예 한 번에 조금씩 하는 것이 너무 많은 양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 조금씩 하래요. 뭔가 하라는 것 같은데 뭔지 벌써 예상 가는 친구 있나요? 이것은 언뜻 보기에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으나 일이 복잡하게 되면 곧 이유를 알게 된다. 한 번의 실수는 그 대가가 비쌀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절차는 처음에는 꽤 복잡해 보일지는 모르나 곧 이 일이 삶의 또 다른 한 면임을 알게 된다. 가까운 미래,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일단 이 일이 끝난 다음에는 항목들을 다시 분류한다. 선생님 설명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무엇인지 이해되나요? 그런 다음에 적당한 장소에 넣는다. 이것들은 차후에 다시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절차가 다시 반복된다. 결국 이것은 삶의 한 부분이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꼭 하는 건데요. 이것은 뭘까요? 선생님이 힌트를 주면 우리 실가 시간 때 하는 가정일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한 개예요. 우리 가정생활에서 꼭 해야 되는 일 중에 한 개인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선생님이 이제부터 같이 힌트를 주겠습니다. 처음부터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봅시다.
절차는 매우 단순하다. 먼저 항목들을 몇 종류로 분류한다. 해야 할 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때로는 한 번으로도 충분하지만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자, 준비가 다 됐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럴 바에는 조금씩 하는 것이 너무 많은 양을 하는 것보다 낫다. 자, 선생님이 사진을 보여주겠습니다. 뭔지 알겠나요? 그러면은 언뜻 보기에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을 수 있으나 한 번의 실수는 대가가 비싸다. 처음에는 꽤 복잡해 보인다. 여러분, 빨래 처음에 시작할 때 좀 복잡하지? 하지만 이것은 삶의 또 다른 한 면이고 가까운 미래에도 이것은 꼭 계속해야 돼요. 이것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렇게 빨래를 하고 나면은 다 끝나면은 우리 모아서 양말은 양말끼리 널죠. 티셔츠, 바지, 수건 따로따로 놀죠. 자, 적당한 장소에 놓는다. 다시 사용하게 될 것이다. 또 반복한다. 삶의 한 부분이다.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했던 빨래였습니다. 빨래가 다 마르면은 다시 적당한 장소에 놓고 사용을 하고 또다시 빨래로 나오겠죠. 자, 정답은 빨래! 여러분, 쌤 퀴즈 어땠나요? 좀 어려웠지? 어, 이거 보니까 선생님의 퀴즈에 사진이 있었으면은 사진 자료가 있었으면 여러분 이 퀴즈 맞췄을 수 있었을까? 맞아요. 선생님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는 자료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3단원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체계 있게 짜서 발표하는 거를 해볼 거예요. 3단원 다음 시간에 시작할 건데요. 선생님이 숙제가 한 게 있어요. 아까 국어 숙제 1이었는데요. 국어 숙제 2는 뭐냐면은 자기가 발표하고 싶은 것을 조사해서 글로 적어 볼 거예요. 선생님이 빨래를 퀴즈 내듯이 적어 봤듯이 여러분도 한 개의 퀴즈를 낼 거야. 어떤 퀴즈를 내냐 하면요. 자, 빨래처럼 발표하고 싶은 것을 정해요. 그리고 퀴즈 형태로 냅니다. 처음에 시작은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적지 않아요. 5줄에서 10줄 사이로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시소에 올려주면은 다른 친구들이 여러분의 글을 읽고 맞추어 볼 거예요. 그래서 시소에 댓글을 달아주면 된답니다. 친구가 볼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잘해주고 잘 찍어 올려줘야 돼요. 자, 이제부터 숙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시 정지! 자, 국어 미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션 1은 책 93쪽을 정리해서 찍어 올리는 것이었고요. 미션 2는 방금 여러분의 공책에 자신이 발표하고 싶은 것을 조사해서 퀴즈로 한번 내보는 것이었습니다. 둘 다 시소에 올려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